연체율이 치솟고요. 비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대로면 가장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것은요. 자영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는요. 최악의 상황에 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매년 2월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2019년에 0.43%였거든요. 2018년 최저임금을 16.4%, 2019년에 10.9% 올리면서 사실 자영업자들이 그 당시 무더기 폐업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았거든요. 그때 진짜 어려웠습니다. 저도 국밥집을 그때 했었으니까 제가 그 상황은 누구 못지않게 잘 알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때가 무더기 폐업을 하니 대출에 이자는 못 갚죠. 당연히 원금도 못 갚고 그러니까 연체가 계속 늘어났던 거거든요. 그게 2020년에 0.35%로 줄어들고요. 2021년에 0.26%, 2022년에는 0.2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정부가 돈을 뿌렸으니까. 돈 뿌리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까지 계속해서 돈을 뿌렸으니까 개인사업자들의 연체율은요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올해부터는 보상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0.39% 올라갔는데 2024년 2월 0.61%까지 올라갔습니다. 와우, 0.61%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연체가 0.4에서 0.5 사이만 올라가더라도요. 시장에는 경고음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에는. 그런데 0.61%까지 올라갔다. 이것은 경고음이 아니라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연체가 세니까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장사가 돼야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닥경제가 다 무너져서 장사가 안 됩니다. 돈을 벌어야지 원금을 갚든지 이자를 갚든지 할 텐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요. 돈을 벌지 못하니까 원금은 고수하고요. 이자도 못 갚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절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게 일거면권이잖아요. 일거면권. 일거면권은 그래도 말입니다. 자영업자들 중에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일거면권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용도가 높은 자영업자들이 일거면권에 대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0.61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 충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은요. 이거면권으로 가보면 확실하게 압니다. 이거면권은 아무래도 일거면권에서 대출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저축은행만 보더라도 2023년 4분기 현재 연체율이 6.55%입니다. 6.55%면 진짜로 충격이죠. 아니 일거면권의 연체율이 0.61이 경고음이 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6.55%면 이거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2015년 12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2015년 12월 이후에 그 정도로 말입니다. 엄청난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대로라면 여러분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대로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연체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말입니다.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이때는요. 가장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를 맞을 거다. 그만큼 말입니다. 연체율이 많고요. 또 상승폭이 굉장히 빨리 가파라지면서 결국은 바닥 경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에 대해서 경고했잖아요.
자영업자들의 상황 진짜 심각하고 그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이대로 두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지표가 하나씩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결국 연체율의 어떤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요. 연체율이 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자영업자들의 부채 펑 하고 터진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2023년 3분기 현재 말입니다. 1052조 6천억 원이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이게 4분기까지 오면 얼마나 될까요? 1100조가 넘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원래 1분기까지 되면 얼마나 될까요? 1150조까지도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영업자 부채는 지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면 자영업자들이 와장창 무너진다는 게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2016년에 480조 2천억 원이었던 것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1150조가 된다. 이것은 여러분 부채 더미가 아니라 이제 조만간 부채가 폭발한다. 이 말을 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요. 엄청난 위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요.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DSR은 쉽게 말하면 가상금리를 더 높인다는 이야기예요. 가상금리를 높이면 대출금리 자체가 높아지겠죠. 게다가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대출을 그만큼 묶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오히려 말입니다. 시장에 독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서 막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빌리지 못하게 막는다면 시장은 더 큰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에요. 저는 정부가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가 봐서는요.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 갈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게 시장의 큰 위협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시장의 큰 위협으로 작동이 됐을 때 과연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해봅니다. 참 안타깝죠. 현실 자체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영업자에게는요.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니까 그게 더 안타까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제가 지표를 가지고 분석할 때마다 좋은 지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좋은 지표는 안 나옵니다. 좋은 지표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많이 웃으면서 이런 좋은 지표가 나왔다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그런 좋은 지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거든요. 저는 과감 없이 경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6개 아이템을 선정해서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정환진 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정확한 경기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댓글에 욕도 참 많이 올라오는데요.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있는 그대로의 경제 제가 가진 뚝심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겠습니다.